본격 야구 뒷담화 비하인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하인드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어느덧 5월이 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어제는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아쉽게도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내리면서 전구장 우천 취소가 됐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슬퍼했을 것 같은데요. 그 아쉬움을 저희가 달래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어린이날 특별 게스트분들을 모셨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김선호 해설위원, 김민환 PD, 정세영 기자님,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서동욱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동욱 선수가요, 비하인드 저희 두 번째 출연해 주셨잖아요. 네. 첫 번째 출연해 주셨을 때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진짜 호평이 정말 많이 쏟아졌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게스트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 기다렸어요, 연락을. 네, 근데 마침 진짜 연락을 딱 주셨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반응이 비하인드 나오고 나서 방송인 다 됐다. 그런 얘기를 사실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네. 그거 제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보고 네네. 평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최강야구 출연 중인 김문호 선수랑 같이 아, 나오셔서 완전 찰떡 호흡을 보여주셨었잖아요. 두 분도 오늘 저희가 찰떡 호흡 기대해봐도 될까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지난번에 이 김문호 선수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왜죠? 더 좋아요. 더 친해요. 아, 가 뭐예요? 아니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김민환 PD님도 정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선배 박차현 PD님이 나오셔서 후배는 완전 어그로고 나는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도 어그로 끌 준비 많이 해오셨나요? 저는 어그로를 끌 생각은 전혀 없고 논란이 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 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타고난 방송인. 방송인. 네. 와, 멋집니다. 욕 먹더라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서동욱 선수를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어린이날 시리즈에서 아이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심어주셨었죠. 직접 말씀하시긴 조금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게스트 배려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동욱 선수는 정말로 굴러온 복이죠. 네. 서동욱은 못 맞는 공. 지금은 마운드로 올라가네요. 양팀 선수들이 모두 나옵니다. 서동욱이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서동욱 선수가 어쨌든 뭘 하고 신체 접촉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 날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벌써 8년 전이네요. 네, 5월 5일 어린이날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영상을 처음 봤는데 네. 왜 갑자기? 전날 경기가 초반에 점수차가 좀 확 벌어진 경기였어요. 근데 이제 서로 뭐 오해가 있긴 있었겠지만 제 이제 타자 입장에서 깊숙하게 들어온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네네네. 또 지금 영상을 보니까 네. 5대1 정도로 제가 쌓여 있는 걸 보셨나요, 혹시? 이게 뭐 그렇게까지 우당탕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네네네. 5대1로 지금 제가 둘러싸여 있거든요. 제가 혼나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서동욱 선수 그럼 아이가 몇 살? 아이는 그때 없었어요. 네,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장면이 더 화제가 됐던 게 또 이제 중계 카메라 모습에 한 외국인 관중이 그 장면을 계속 담고 있는 장면이 좀 그래요? 네네네. 어린이날인데 이런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면서 더 이슈가 됐던 장면이어서 좀 혹시 기억에 다 남습니다. 아시는구나. 다 모르는 게 없어요. 아니 저 외국인분께서 네네. 카메라로 이제 찍으시는 모습과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앵글에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비춰 주셔가지고 제가 그날 이후로 여기저기 다 사과하고 다니고 고개 숙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글라스 낀 아기가 굉장히 네. 좀 허탈해 보이던데. 아마 몇몇 구단은 제가 알기로 어린이날에는 되도록이면 화를 내는 이런 장면을 잡지 그런 게 마라. 있나요? 그럼 정 기자님 그 서동욱 선수가 일이 있고서 그게 좀 룰이 생긴 거죠? 그 전부터 이제 어린이날을 좀 조심하는데 어린이날 벤치 클리어는 또 피해야 되는 이유가 기자들이 기사를 엄청 쓰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이슈고 이런 당부의 말을 전해봅니다. 사실 저 게임 이후로 네네. 그런 특정인 날이나 그런 중요한 게임들이 있잖아요. 다 네네네. 중요하지만 각 팀의 주장들끼리 만나서 서로 합의를 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 생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문화죠. 영향을 네. 미치셨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도 방송국 PD 입장에서 네. 서동훈 선수 적극 지지합니다. 왜요? 결국 이게 스토리가 돼서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하나의 프로야구의 스토리가 됐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아까 인사하실 때 뭐 어그로 아니라고 하시던데 그냥 철저하게 이런 걸 좋아하시면은 박채원 PD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아, 죄송합니다. 사과할 줄 아는 진정한 어른 서동욱 선수와 함께하는 비하인드 7번째 이야기, 그러면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비하인드 이슈에서 만나보시죠. 진격의 삼성, 진격의 원태인, 드디어 터졌다 라이징 타자들, 영구 결번 가능한 현역 선수는 외국인 타자 영입 비하인드. 첫 번째 주제는요, 진격의 삼성, 진격의 원태인입니다. 사자 군단의 기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정확히 한 달 전이었습니다. 9위였는데 지금 3위까지 치고 올라와 있네요. 김민환 PD님 어그로도 좋아하시지만 사실 누구보다 데이터도 잘 보시는 그런 분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했을 때 삼성 지금 어떤 점들이 잘 되고 있나요? 아주 간단하게 지난 한 달간 팀 평균 자책점도 1위고 팀 타율도 1위예요. 지난 한 달간 리그에서 제일 강했던 팀을 꼽으라면 삼성인데 원래 잘하던 원태인, 구자욱, 강민호 올해 계속 잘하죠. 그리고 선발 투수로서 이승현, 이호성 선수 포텐 터졌죠. 그리고 또 불펜에 작년에 삼성이 90억 가까이 돈을 썼어요. 근데 이 나이 많은 불펜 투수들이 돈값을 할 수 있느냐는 것도 의문보호가 있었는데 이것도 좋은 쪽으로 풀린 팀이 아닌가. 제가 좀 데이터를 좀 더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요. 최근 한 달간 25경기에서 역전패가 단 3개인데요. 이게 10개 구단에서 가장 적은 수치고요. 반면 역전승은 9번으로 전체 1위입니다. 그리고 7, 8회에도 타율이 3할 2푼 3리인데요. 이게 전체 10개 구단 중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삼성의 투수 얘기들 지금 해보고 있는데 이번 주는 특별히 선발 투수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프롬피의 에이스 지금 원태인 선수 얘기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5경기 모두 승리를 챙겼고요. 다승 1위, 평균 자책점도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선배 투수로서 또 후배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보면 좀 흐뭇하시겠어요. 근데 이 원태인 선수는 지금 이제 국가대표를 또 뛰면서 이 자신감이 굉장히 좀 올라와 있는 이 상태고요. 모든 구정을 굉장히 좀 자신 있게 던져요. 거기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원태인 선수는 이 마운드에서 이 특유의 그런 많은 액션들이 나와야지 이 좋은 경기를 펼치는데 매 경기마다 그런 이 액션들을 동반한 그런 완벽한 피칭. 거기다가 이 원태인 선수는 이제 이 팀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삼성이 2명의 외국인 선수들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하지만 원태인 선수가 초반부터 그런 분위기를 잘 잡아주면서 이닝을 먹어주니까 다른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뭐 3년 전에도 이 원태인 선수가 전반기에 이 10승을 가장 먼저 한 투수였거든요. 근데 올 시즌도 그런 행보를 보여주면서 지금 뛰어난 피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태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피칭 디자인을 좀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직구 비중이 41.2%였는데 지금 직구 비중이 33%로 좀 줄은 반면에 슬라이더가 상당히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32%로 올라왔고요. 여기에 체인지업, 커터, 커브를 던지는데 지금 상대 타자들이 이제 말하는 걸 들어보면 투 스트라이크에 몰렸을 때 어떤 변화구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다. 근데 그 구위가 다 지금 무르익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원태인 선수 개인적으로는 메이저리거들과의 한번 승부를 했던 게 이때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해요. 사실 일본 프로야구 진출이 목표였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근데 얘기를 원태인 했잖아요. 선수는 지금 메이저리그 진출이 이제 내 새로운 꿈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때 경험을 했던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당시에 이제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그때 원태인 선수가 마운드에서 93마일 던지고 이게 우타자한테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이게 막 퍼싱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자신감을 갖고 뭐 글라스나우 선수한테 커브를 배우고 이러면서 대단한 이 자신감을 찾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떤 점에서 많이 좋아졌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원태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하거든요. 폼 자체가. 근데 릴리스 포인트에서 나오는 변화구하고 이 속구, 직구가 차이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타자 입장이다라고 보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결국에는 설정 자체를 높이를 올려놔야 공략을 할 수 있다. 떨어지는 공에는 사실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PD 입장에서는 원태인 선수 선발 경기 가장 중계하고 싶은 경기예요. 왜요? KBO 리그에서 가장 리액션이 좋은 투수. 네. 지난주에도 제가 삼성 경기를 중계하고 왔는데 말루 상황을 막으니까 네. 와, 그게 고함을 지르는데 그렇죠. 그 세레머니를 막 연속으로 하는 걸 보면서 그럴 때 PD들은 약간 도파민이
뿜어져 뜨거워지는구나. 나오거든요. 네. 처음에 말한 대로 분석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 어구로 아주 합법화된 그리고 원태인 선수를 사석에서 만나보면 참 차분합니다. 네,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차분한데 본인이 그라운드를 딱 받는 순간 이제 전투사가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원태인 선수를 비롯해서 이승현 선수, 이호성 선수도 선발의 한 축으로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지난주 이제 구원 등판에서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육선엽 선수도 정말 잘해줬습니다. 영건들의 활약에 삼성은 진짜 밥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이 세 선수들 보면 진짜 삼성이 정말 작정하고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박진만 감독이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편입니다. 이호성 선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4월 4경기까지 성적이 전부 평균 이닝이 3이닝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박진만 감독이 계속 꾸준히 기회를 준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등판에서 두산전이었는데 5.2이닝 2실점. 1자책점, 첫 승리까지 따냈고요. 이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차례 선발 등판했는데 모두 5이닝 이상 소화를 해주면서 자신감이 한껏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4월 30일 두산전에서 5이닝 3실점은 하긴 했지만 주변의 선후배 동료들이 전부 잘했다, 너 최고야 라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삼성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게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선수들의 활약 속에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이 좀 살짝 묻히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작년까지 삼성에서 활약해줬던 수아레즈 선수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승리운이 없어서 수크라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잖아요. 이제 이 선수가 억울해서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22년에 수아레즈 선수가 2점대 중반 평균 자책점으로 170이닝을 던졌는데 6승을 했거든요. 올해는 뭐 코너 선수랑 레이스 선수가 살짝 떨어져 있는데도 팀이 뭐 그게 전혀 티가 안 날 정도로 팀이 잘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두 투수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스 선수는 지금까지 피칭을 보면 좀 운이 없었다. 코너 선수는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활약을 봐서는 메이저리그 커리어에 비해서는 좀 성적이 아쉽기 때문에 뭐 코너 선수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코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교체 이야기가 계속 야구계 소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의 공식 입장은 현재 지금 레이스 선수까지 두 선수가 보여준 모습에 만족한다. 이 선수에게 집중을 하겠다라는 게 삼성의 공식 입장입니다. 뷰캐넌 선수가 지금 마이너리그에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팬들도 빨리 돌아와줬으면 하고 그런 목마름이 있는데요. 일단 선수는 메이저리그에 상당히 좀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 무대를 한 번이라도 밟아보고 다시 이제 오겠다. 이런 소문이 좀 있습니다. 두 외국인 선수들까지 더 잘해준다면 삼성 얼마나 더 강해질지 앞으로가 여러모로 더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터졌다 라이징 타자들인데요. 최근에 포텐이 제대로 터진 타자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게 우리 범바오 선수, 김범석 선수인데요. 경기를 보다 보면 김범석만 보일 정도로 진짜 눈에 띄는 선수지 않나요? 저는 사실 애리조나 캠프를 오래 다녀왔거든요. LG 캠프를 다녀왔는데 이 선수가 올 시즌 못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캠프에서 연경엽 감독이 이제 체중 관리 때문에 사실 이제 국내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내복사근 부상이 가장 큰 이제 기국이었는데 알고 보면 이때 체중 관리에 대해서 연경엽 감독이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때 연경엽 감독 멘트를 보면 그렇게 키운다고 코칭 스태프가 배려를 했는데 선수 본인이 몸을 그렇게 만들고 오면 어떡하나. 화가 많이 나셨어요. 네, 엄청난 실수다. 이 감독이 이 정도 멘트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상상을 사실 못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김범욱 선수가 올해 기회를 잘 못 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기회가 왔고요. 4월 중순에 합류를 냈고 5월 4일까지 타율이 3할 1위 그리고 3개의 홈런 또 타점도 상당히 두 자릿수 타점 올리면서 지금 LG 타선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김범석 선수가요 별명에 딱 맞게 어린이날 시리즈에도 팬덤 모자를 귀엽게 쓰고 나왔더라고요. 어린이들도 정말 요즘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사실 타격적인 면만 놓고 보면 천재 타자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서동욱 선수가 보시기에는 이런 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김범석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메리트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만큼의 스타성이 있는 거거든요. 김범석 선수의 이런 자질은 뭐냐면 훈련할 때 프리배팅 시간에 배팅하는 것과 타석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정말 동일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합 때 나가서 스윙이 작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김범석 선수는 게임에 스윙이 더 커져요.
배포가 있는 거. 네, 이거는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너무 좋은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또 눈에 띄는 타자들 요즘 좀 있으실까요? 저는 뭐 아무래도 이 최강야구에서 활약을 했었던 황용목 선수가 대단한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선수 서동욱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당시 황용목 선수가 수비에서 약간 좀 불안함이 좀 느껴져서 과연 이 기회를 많이 잡을까 했는데 하나에서 황용목 선수를 굉장히 수비에서도 높게 평가를 하고 또 단기간 내에 코치하고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수비가 아주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었던 게 제가 예전에 이제 중계를 했었는데 유현진 선수의 승리가 날아갔지만 지고 있는 상황에서 황영무 선수가 중전 안타로 동점을 쳤거든요. 이때 황영무 선수는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 반전이 있고 나서 지금 이 황영무 선수가 굉장히 이 타격을 보여주는. 황용묵 선수는 이 좀 스토리가 좀 다양한 선수잖아요. 야구가 간절했던 선수였던 게 프로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곧바로 중퇴를 했고 여기에서 독립리그에 계속 전전하면서 선수 생활 경력을 이어갔는데요. 이제 최강야구에 출연하면서 타격 재능을 또 하나 스카우터들이 좀 가서 봤는데 상당히 좋은 능력을 발견을 하고 픽을 했다고 해요. 지난해 이제 겨울 마무리 캠프부터 팀에 합류했는데 그 마무리 캠프에서 진짜 죽기 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나가서 네네. 진짜 제일 마지막에 퇴근할 네네. 정도로 살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네, 네. 안 그래도 저는 황영묵 선수하고 어제 통화를 잠깐 해봤거든요. 네네네. 이름이 황영묵이잖아요. 네네. 저희 최강야구에서는 그렇게 묵묵한 선수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실하고 되게 묵묵한 친구였는데 어제 통화에서는 이 통화 목소리가 이 자신감이 달라졌어요? 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네. 제가 뭐 어떤 게 좋아졌냐라고 물어봤더니 스프링 캠프 때부터 수비에 대한 그런 정립이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석 코치님 정경배 코치님하고 이 타격 쪽에서 루틴화 시킬 수 있는 거를 좀 정립을 했더니 편하다. 그리고 타석 들어가는 게 너무나 절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김민환 PD님을요 유명인으로 만들어준 게 초반에 이제 어그로 중에 가장 유명한 김도영 MVP 발언인데요. 사실 그게 지금 어그로가 아니라 거의 현실에 가까워져 있거든요. 오늘도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내가 주목하는 또 다른 한 타자 선수 한번 꼽아주세요. 참고로 저희가 김도영 선수 30홈런 60도로 한다고 했을 때 김도영 선수 타율이 1할 4푼. 네, 저 최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 어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아니, 저는 사실 어린 야수들 보는 걸 좋아해서 관심 있는 야수들이 있는데 일단 장타력 측면에서는 SSG의 고명준 선수 SSG의 팀 컬러가 있잖아요. 최정, 한유성, 예전 로맥 이런 선수들에게서 봤던 진짜 30홈런을 칠 수 있는 장타력이 있는 선수 같아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장타력 외적으로 타격 스킬이나 그런 면에서는 롯데의 나승엽 선수 뭐 이 선수도 아직 뭐 본인의 잠재력을 100%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공을 보고 반응하는 속도가 좋은 선수고 또 항상 미군에서도 삼진보다 볼넷이 많았던 성과는 또 갖춘 선수여서 그 두 선수는 조만간 탑스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항상 맞히시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기가 좀 이렇게 쏠깃하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김도영 선수 얘기할 때 30, 60 얘기해가지고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럼 성적을 또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도 좀 들어볼게요. 앞으로 더 잘할 선수들이라서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는 고명준 선수는 SSG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 일루수가 박정권 주리 해설위원 아니십니까? 네네. 박정권 해설위원의 뒤를 이을 슈퍼스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승엽 선수의 경우에는 좀 더 발전을 한다면 1루 보는 김현수가 될 거다. 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자신 있으신가요? 이거 사실 조금 약간 목소리가. 올 시즌이 아니더라도 3년 안에 자신합니다. 저는 고명준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더 돋보일 수 있는 게 지금 이승용 감독이 기회를 무조건 주겠다고 하거든요. 신인 선수들, 뭐 2년차 선수들이 초반에 좀 잘하다가 집중 공략이 들어가면 이게 성적이 좀 꺾이는데 그럼에도 이승용 감독은 꺾이더라도 무조건 일루에 박아놓고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올해부터 그 신화가 시작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김민환 PD님의 이번 발언도 3년 정도 지나면 성지글로 박제가 될지 저희가 한번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영구 결번이 가능한 현역 선수는인데요. 지난주에 마침 류현진, 양현종, 오승환 이 베테랑 선수들이 대기록을 세우면서 저희가 이 주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두 선수 출신 분들께 여쭤볼게요. 영구 결번 선수들한테는 이게 좀 어떤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나요? 여기 두 명의 선수는 다가갈 수 없는 기록이죠. 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누구나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영구 결번은 지금 실제로 없는 팀도 있어요. 네, 그만큼 이 대단한 거기 때문에 선수한테는 영광, 그리고 또 이 등번호가 이 구장에 걸렸을 때마다 바라보는 그 등번호는 난데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저는 국가대표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칭을 하자면 영구 결번은 KBO를 진짜 한 획을 그은 선수거든요. 이거는 진짜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사실 떠오르지 않아요. 이건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작가님들이 질문을 잘못하셨어요. 우리는 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뛰고 있는 현역 선수들 중에서 이런 영구 결번이 가능할 것 같은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일단 프랜차이즈 스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SSG의 최정, 김광현 선수, 그리고 하나의 유현진 선수, 그리고 기아의 양현종 선수는 뭐 영구 결번이 떼어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G의 오지환 선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LG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 투수가 김용수, 이상훈이잖아요. 네. 최고 타자는 저는 오지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병규, 박용택이 더 좋은 타자였지만 오지환 선수는 올해가 34살이거든요. 6년 계약이 첫 시즌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을 더 뛰어야 한단 말이죠. 여기에 플러스로 29년 만에 우승을 이끈 주장이고 한국 시리즈 MVP였으니까 그런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저는 오지환 선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현역 선수들 중에서 활약으로만 보면 영구 결번감인데 이게 팀을 옮겨서 좀 애매해진 선수들도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선수 박병호 선수. 히어로즈 역사상 박병호를 뛰어넘는 타자는 30년, 50년 안에 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커리어 정점도 아니고 이제 30대 후반이 돼서 팀을 이적하는 바람에 저는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물론 KT 가서 굉장히 잘했지만 키움에 남아 있었다면 구단 역사상 첫 영구 결번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키움이 그 박병호 선수 등번호를 임시 결번 비슷하게 남아놨어요. 근데 누구도 선택하지를 않거든요. 이정우 선수 51번, 박병호 선수, 그리고 또 김하성 선수 7번, 그다음에 강정호 선수가 했던 16번, 요거 번호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임시 영구 결번, 임시 결번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임수혁 20번이라든지 영구 결번은 아닌데 이렇게 비워놓고 있어서 아마 그 박병호 선수의 가능성이 있고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저는 프랜차이즈 스타만 말씀드렸잖아요. 양의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NC 두산, 그리고 김현수 같은 경우 두산, LG 이렇게 팀이 두 군데가 걸치는 선수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영구 결번으로 봅니다. 이게 중요한 게 SK가 박경환 지금 LG 코치를 영구 결번을 시켰어요. 그런데 사실 현대 색깔이 좀 많이 강했잖아요. 결국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가산점을 준 부분이 바로 우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양의지 선수,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승이라는 여기 있기 때문에 아마 영구 결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기아가 한국 시리즈 우승하면 최영우 선수도 그렇죠. 네, 똑같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최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첫 해 이적하자마자 또 기아에 우승하는 프로즌 선수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최영우 선수까지 해서 이 세 명은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럼 현역 선수 말고 지금은 은퇴한 과거 선수들 중에서도 활약은 너무나 좋았지만 좀 결과적으로 좀 아쉬웠던 선수들의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저는 구대성 선배님 하고 이강철 감독님. 서동욱 선수는 어떻게 영구 생각하세요? 결번감인데 못단 선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선수가 왜 거론이 안 되는지 사실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왜냐면 전 김선우 선수라고.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너무 예능을 많이 하셨어. KBO 리그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영구 결번은 재작년에 은퇴한 이대호 선수인데요. 과연 다음 영구 결번의 영예는 누가 가져가게 될지 이것도 한번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외국인 선수 영입 비하인드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삼성의 활약 짚어봤는데요. 지금 타율 리그 2위 맥키넌 선수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요. 이 선수를 근데 먼저 눈독 들였던 그런 구단이 있다고요. 이 맥키넌 선수가 이 아시아 이제 마켓에 좀 풀렸습니다. 풀렸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까지 모든 구단들이 맥키넌 선수를 영입하겠다고. 이때 우리 리그에서 가장 적극적인 구애를 펼친 팀이 바로 LG 트윈스입니다.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연경혁 감독이 무조건 영입하고 싶다. 하지만 이 선수가 이제 세이브로 가게 됐는데요. 이게 일본 구단이 좀 더 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입 외국인 선수는 100만 달러 이제 영입 상한선이 있거든요. 일본 리그에 이제 돈으로서는 경쟁이 안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 오스틴 선수는 사실 차선책이었거든요. 하지만 오스틴 선수는 또 와서 LG 우승을 이끄는 외국인 타자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맥키넌 선수가 현재 타율 2위고요. 지금 타율 3위는 롯데 레이에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좀 잘 뽑은 것 같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비하인드 같은 거 없나요? 레이스 선수도 사실 우리 리그에 올 수 있는 선수들은 10개 구단들이 모두 주시하고 있는 선수인데 롯데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고 합니다. 가장 빨리 낚아챈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위원님은요. 만약에 내가 지금 현역 투수라면 이 중에 어떤 선수를 상대하는 게 좀 제일 까다로웠을 것 같다 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다 까다롭죠. 전부 다? 네, 전부 다 까다로운데 저는 제 스타일대로 가운데 던지면서 승부하겠습니다. 다 까다롭지만 나는 내 스타일대로 네. 가겠다. 지금 근데 국내에 있는 이 타자들의 이 컨택 능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승부를 들어가야 돼요, 결국은.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들을 지금 승부를 안 해서. 근데 저는 정말 투수로서 멋진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감사합니다. 올해 KBO 리그가 외국인 타자들이 대부분 지금 농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뭐 두산의 라모스 정도 선수 빼고는. 그 역대 시즌을 좀 돌아봤을 때 외국인 선수가 이렇게 꾸준히 활약을 펼친 시즌이 또 있었나 할 정도로 야구계에서는 외국인 타자는 올해는 정말 농사가 대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타자들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한 주간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했던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야잘잘 야구 제잘제잘 지금 만나보시죠. 깜짝 놀랐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몇년 만에 보는 거예요. 그러게요. 오. 지금 뭐 최은성 선수도 이 옆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지켜줄 수가 없거든요. 지가 워낙 크니까 좀 닮았어. 엉덩이 빠지면서 때렸습니다. 3루 끊어놓고 홈 연결했다가 3루와 홈 사이 박민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그아웃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만약에 박민우 선수가 3루 베이스를 밟고 태그가 됐다 그러면 이게 2루 주자까지 아웃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예. 손아섭까지 아웃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게 맞네요. 태그를 해서 아웃이 되고 박민우 주자도 주루 포기로 아웃으로 더블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하나 돌렸습니다. 타구 좌측으로 뻗어나갑니다. 타자 앞에서 잡히는군요. 사실 뭔가 맞았을 때는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타구가 굉장히 크게 날아갔던 상황인데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타석에는 전준우 선수입니다. 자, 잡아당긴 타고 좌측에 크게 그러나 담장 앞에 잡히는군요. 자, 전준우 선수가 본인은 홈런임을 생각했는데 펜스 바로 앞에서 잡아냈습니다. 벤트를 갖다 댔습니다. 내일이 잡았고 1루 송이 빠져나갑니다. 으로 당겼습니다. 3루수 공을 잡지 못해요.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1루 주자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실책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기아는 오늘 기록된 실책만 3개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멸한 느낌도 분명히 있거든요. 타이트한 상황에서 중견수 소크라테스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신문기가 3드런이라서 홈으로 골을 쳤어요. 짧은 순간에도 지금 실책이 이어져 나옵니다. 네, 야잘잘 야구 제잘제잘 만나봤습니다. 저는요, 사실 좀 고백을 하자면 박민호 선수의 보네드 플레이 이제 짤이 많이 돌았었는데 순식간에 일어나다 보니까 뭐 그러면 한 명만 아웃될 수 있는 상황이었나 하는 생각도 막 들던데 이거를 조금 설명해 주실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야구에서 한 베이스에는 2명의 주자가 점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2명의 주자가 같이 베이스를 밟고 있으면 선행주자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후행주자는 자동으로 아웃이 되죠. 그래서 아까 같은 상황을 보시면 손아섭이 3루를 밟고 있고 박민호가 3루를 밟는 순간 손아섭이 아웃되고 그 3루의 주인은 박민호가 되는 건데 그럼 박민호 선수가 3루에 있으면 되는데 박민호 선수가 그냥 주루를 포기하고 아웃인 줄 알고 더가웃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2개의 아웃 카운트가 한 번에 올라간 보네드 플레이 였죠. 네. 아,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면은 박민호 선수는 살 수 있었던. 만약에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 걸려서 아웃됐으면 3루 주자가 손아섭이 됐을 거고 이제 원아웃만 올라갔을 텐데 박민호 선수가 3루를 받고 주루를 포기하는 바람에 투아웃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켈리 선수가 이제 진짜 영리한 것 같아요. 2명을 같이 해서. 독시 네. 딱 했는데 이게 저는 학습 효과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제 한유섬 선수 위령 태그 사건을 LG가 이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그때 엄청난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LG 선수들이 이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든 아웃 만들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항상 애매하면 다 태그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서동욱 선수도 이제 현역 시절에 뭐 보네드 플레이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 경험이 아니더라도 기억에 남는 보네드 플레이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데 시간을 좀 많이 주시니까 저는 사실 뭐 송구나 실책 같은 건 사실 너무 많이 했고요. 사실 어느 선수나 마찬가지로 저는 LG 있을 때 주자 1사 2루에서 뜬공인데 저는 그냥 홈으로 전력 질주를 해서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날 같아요. 아까 저 마지막에 기아 실책하는 것도 봤지만 그런 날 있잖아요. 그냥 렉 걸리는 날. 뭘 해도 안 되는 날. 맞아요. 정신이 없는 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제가 남는. 네. 그리고 저는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요. 기아가 지금 3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4월 마지막 주말 3연전이었습니다. 이때 김선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첫 경기를 내주고 팀의 분위기가 좀 다운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게? 그 루징 시리즈가 시작된 게 LG전에서 김태곤 선수의 낫아웃 보네드 플레이가 나오면서 루징 시리즈들이 쭉 시작이 됐으니까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명실상부하게 리그 최강팀이잖아요. 근데 유일한 약점이 수비 쪽이거든요. 지금 기아 타이거즈는 올 시즌 뭐 다른 목표가 없이 무조건 우승을 향해서 가는 팀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게 계속 신경 쓰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서동욱 선수가 기아 잘할으로서 김태곤 선수랑 또 전화 통화하셨다고. 네. 다음날 저는 바로 통화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기아를 또 좋아하고 야구인으로서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어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제가 했더니 바로 받자마자 빠른 인정을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믿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거기서 더 할 말이 사실 없었고 근데 중요한 건 베테랑 선수인데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아가 계속 수비로 조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경험도 경험이지만 순간순간 이 전개가 빨라지는 야구판에 베테랑 선수도 실수를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유하게 좀 넘어가면 좀 기아 선수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서동욱 위원도 본인이 선수 생활할 때 뭐 갑작스럽게 그런 날이 있듯이 네네네네. 그 날이었는데 이제 그게 반복이 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김도영 선수 포지션에 대해서도 팬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수비 위치를 사실 이렇게 바꾸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뭐 기아 감독께서는 사실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다 보면 선수 스스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가 유격수를 가고 뭐 박찬호 선수가 2루수나 3루수로 가는 이런 상황은 사실 안 왔으면 좋은 상황이고 네네네. 오지 않아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박찬호 선수가 약간 부진하다고 해도 지난 시즌에 이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되는 그 시간은 분명히 있어줘야 될 거라고 이렇게 느껴지고요. 서동욱
선수가 얘기한 대로 저도 이 맞춤형의 그 포지션의 이 두 선수들은 당분간 좀 이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범호 감독이 시즌 초반에 하나의 딱 정해놓은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실책을 했거나 수비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회를 주겠다고 한 선수는 끝까지 밀고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아의 이 내야진은 지금 이대로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김도영 선수 얘기하면 김민환 PD님 의견 저희가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세 분 의견처럼 삼루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뭐 기술적인 거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팀의 수비에 균열이 생기거나 그러면 조금 팀 내 비중이 적은 선수들의 어떻게 포지션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가장 핵심적인 선수를 건들진 않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최고 슈퍼스타를 수비 때문에 막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한다? 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개인적인 팬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아가 과연 이번 주에는 분위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순서는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B터뷰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요. 두산의 슈퍼루키 김태견 선수입니다. 그에게서 박찬호의 향기가 난다고 하는데요. 인터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안녕, 두산 베어스 투수 김태견이야. 정말 꿈같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삼진 잡았을 때 믿기지가 않았는데 막상 그렇게 칭찬도 받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고 한편으로는 조금의 불안감도 있었는데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도 데뷔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 가장 긴장도 많이 되고 힘들었던 것 같아. 완전 어릴 때부터는 아닌데 초등학교 때 야구장 가보고 야구를 해보고 나서 야구 재밌다 흥미를 느끼고 나서부터 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꿈을 먹었어. 좀 막내 생활이 처음이어서 내가 못하는 것도 많아서 조금 어려웠는데 병원이 형하고 뭐 지방이 형, 준정 형하고 좀 가까운 형들이 잘 도와주고 준호 형도 마찬가지고 잘 도와줘가지고 편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는 조금 예전에 비해는 막내 일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언급이 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좀 어버버했던 것 같아. 언급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두산 경기 응원 와주세요. 캠프 때부터 태견, 준호 이렇게 이름이 똑같아서 그렇게 불리게 됐는데 너무 센스 있게 장명을 잘한 것 같고 준호 형도 좋아하고 나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마추어 선수 때는 롤모델로 삼고 그 길을 바라보는 선수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도 똑같은 프로 선수니까 내가 아마추어 선수들의 롤모델이 되는 게 지금 목표야. 시즌 들어가기 전에 목표는 신인왕이었지만 지금은 팀한테 필요한 보직에서 팀이 필요한 자리에서 던지는 게 1번인 것 같고 2군 한번 갔다 오면서 마음 먹은 게 한 경기 한 경기를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목표여서 일단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한 경기 한 경기 팀에 필요한 곳에서 열심히 하는 게 지금 목표야. 소중한 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어. 지금 이전까지 모든 순간들이 너무 감사한데 그동안 뒷바라지나 그런 것도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효도하고 잘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린이날 맞은 거 너무 축하하고 어린이날에 야구장 많이 찾아와서 같이 응원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축하해. 화제 선수를 1대1로 비교해보는 비하인드 배틀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감독 대 프런트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선수랑 선수를 매치를 시키는데 이번 주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화가 최근에 좀 부진하면서 팬들 사이에서 감독 사퇴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제가 지난주 이제 대전 경기를 취재하고 왔는데요. 전체적 분위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하나 이제 프런트 쪽 분위기는 상대가 봤을 때 더가웃 분위기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현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대목인데요. 실제로 하나에서 지금 얘기나 주변의 반응들을 좀 보면 하나 프런트나 그 윗선에서 현장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에는요. 감독과 프런트 중에 팀의 성적에 어떤 쪽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의견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두 선수 출신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경험상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시나요? 감독이 부임을 하면 이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독이 오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 팀의 색깔, 팀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감독 굉장히 중요하고 프론트 같은 경우도 겨울 동안 뭐 이 팀의 어떤 선수들을 영입하고 구단이 원하는 방향을 몇 년 동안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이거를 생각해 놓고 감독을 결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네네. 현장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 현장의 중요성을 프론트에서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에 맞는 그 배경에 맞는 감독을 선임을 하는 게 프론트고 선수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편하게 야구장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실은 프론트에서 좀 결정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동욱 선수는 이제 여러 팀을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구단마다 좀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경험한 바로는 LG라는 팀과 기아라는 팀, 저는 넥센에도 지금 형 키움이지만 세 팀에 있었거든요. 의외로 LG가 분위기가 더 규율이나 그런 게 더 엄격해요.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그리고 반대로 기아 타이거즈는 뭐 해태라는 이미지가 조금 세잖아요. 그래서 엄격하고 심할 것 같고 뭐 규율도 셀 것 같지만 반대로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넥센이라는 팀은 사실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LG 시절에서는 운동량의 포커스가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넥센에 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게임 3시간에 집중을 하자. 저 LG 염유경 감독님께서 네, 부임 당시에 연습도 중요하지만 게임이 더 중요하다. 그런 포커스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먼저 미리 나와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구단마다 차이가 조금씩 네네,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단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감독이 오냐에 따라서 그 문화가 달라지는 거. 그럼 양쪽 다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한데 그럼 두 분은 프런트가 성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일단 프론트의 역할은 크죠. 그런데 이제 국내 KBO 리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메이저리그 프론트 야구보다는 확실히 그 역할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프론트 야구는 괜히 어설프 얘기하다가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현장에서 감독의 입김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2군에 하다못해 이제 선수를 1, 2군 교환을 할 때, 내릴 때도 프론트의 역할보다는 감독의 현장 힘이 더 세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지금 프론트 야구 같은 경우에는 역할 자체가 저는 좀 한정이 돼 있다고 봐요. 3월 전까지 선수단을 구축하고 그러니까 감독에게 좋은 요리 재료를 제공하는 그 역할에 지금 좀 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즌 중에 팀 성적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코칭 스태프 개편 앤드 뭐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 있는데 사실 트레이드도 결국 감독이 안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좀 서로 부탁하는 관계라고 치면 감독이 부탁이 좀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김민환 PD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굳이 한쪽을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저는 프론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구가 기본적으로 투수랑 타자가 1대1로 붙는 턴제 스포츠이기 때문에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서 감독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축구나 농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술에게서 선수가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 결정을 감독이 하기 때문에 감독의 권한이 굉장히 큰데 야구는 기본적으로 투수랑 타자가 딱 서서 1대1로 붙는 스포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의 개입할 여지는 조금 타 스포츠에 비해 적다. 대신 투수랑 타자가 1대1로 붙으니까 선수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스포츠다. 그렇게 본다면 선수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이 선수들을 어떻게 꾸릴지 누가 정하느냐. 그걸 프런트가 정한다고 본다면 저는 프런트의 중요성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은 전 구단을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팀은 진짜 프런트가 일 잘한다 하는 그런 팀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SSG 구단을 오랫동안 담당을 해왔고 그 구단의 변천사를 좀 자세하게 봤으니까 저는 이 구단이 좀 대단한 포인트는 지금 SSG 하면 거포 군단, 홈런 군단이라는 게 씌워져 있잖아요. 이게 2015년에 SSG가 딱 방향성을 딱 잡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작은 홈구장을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홈런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인 드래프트, 2차 드래프트 모든 포커스를 거포를 수집을 했고요. 그 기점 이후로 SSG가 SK 시절부터 홈런 선두 1, 2 아니면 2위 놓치질 않았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2018년 우승, 2022년 통합 우승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이처럼 한 구단이 어떤 플랜을 세웠을 때 그 플랜을 끝까지 이어가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반대로 보면 이게 이제 유행을 쫓아가는 구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구단에서 데이터 팀을 만들어서 우승을 했어. 데이터 야구를 하네? 그럼 어떤 구단은 그 데이터 야구를 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데이터를 야구를 하기 위해 인적 구성, 뭐 장비 이런 것도 구축되지 않아 놓고 저쪽이 하니까 우리가 따라가겠다. 라는 식으로 하는 구단들이 꽤 있거든요. 여기에 또 첨단 야구, 뭐 첨단 강압 야구, 뭐 장비를 들여서 열심히 뭐 하면 된다. 그래서 이 구단이 좀 효과를 봤네. 메이저리그에서도 유행을 해. 그래서 이걸 따라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걸 끝까지 하지 못한 구단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아니 그럼 그 이니셜이라도 들 수 있을까요? 일단 지방 구단이 네, 지방 한 구단이고 예, 지방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예, 지리적 위치가 예, 그쪽 구단이가 또 한 구단은 또 지방에서 가장 아래쪽에 지리적으로 위치한 구단이 네. 롯데가 문제가 많은데. 다음 순서는요. 오직 비하인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승부 예측 비하인드 픽입니다. 이 순서만 되면요. 저랑 회장님은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데요. 왜 그러는지 지난주 승부 예측 결과 만나보시죠. 지난주는 그래도 승자가 나왔었는데 이번 주는 또 전멸입니다. 사실 수요일까지는 저 포함 5명 모두 가능성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최초로 한 2명? 뭐 3명까지도 좀 성공을 하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야구는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제가 좀 억울한 게요. 이날 1승 1패 상태의 목요일 경기가 들어갔어요. 근데 내일 선수가 등판을 했단 말이에요. 와이프가 그 과거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네네. 소고기를 먹겠다고 네, 해서 기억합니다. 네. 초반에 기아가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그러네요. 3대0으로 앞서가길래 와이프가 소고기를 굽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서 기분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게 실책이 5개가 나올 줄은 와 이거는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하늘도 이제 돕지 않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먹고 있는 고기 뱉어내라고 하시진 아니요 이거 다 먹었습니다. 일단 구운 거는 먹는다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번 출연에서 정확하게 반대로 예측이 갔던 소동욱 선수는 좀 후폭풍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없었겠어요. 어땠나요? 근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사실 지난 일주일간 이것 때문에 사실 잠을 좀 맞아요, 설쳤거든요. 저희는 어떻겠어요? 아니 이게 진짜 싫어요, 싫어. 이걸 이게 어떻게 엔스프의 특징입니다. 그래요? 네, 이걸 하게끔 원래 해서 계속 그런가요? 긴장하게 만드는 거. 지금도 너무 불편합니다, 이거. 네. 저도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 모두를 힘들게 하는 비하인드 픽 이번 주는 저희가 어떤 예측을 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김선호 의원님부터 기아의 2대1 승리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예측하신 거죠? 저는 뭐 지난번에도 제가 틀렸는데 저는 똑같이 합니다. 이 선발진이 지금 우선적으로 괜찮고 삼성이 홈 경기에서 좀 약해요. 또 지난번에 기아 홈 경기에서 삼성한테 1승 2패를 했어요. 근데 이 반대되는 그런 기록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해서 또 한번 그런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정세영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요. 기아 팬들의 좀 거센 반발이 있었어서 이번 주에는 좀 바꿔드렸는데 롯데 위닝을 예측을 해주셨네요. 롯데는 항상 야구의 이 패턴이 기세의 야구입니다. 한번 분위기가 오면 그 기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최근 롯데가 뭐 손흥민 선수의 홈런도 있었고 좀 분위기를 확실히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선발 로테이션도 좀 무게를 봤을 때는 저는 롯데가 좀 더 위고 최근 2년간 맞대결 성적까지 제가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는 12승 4패로 압도적이었고 2023년도 10승 6패로 우위를 점했다는 점. 롯데는 언제든 하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저는 2승 1패로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비하인드랑 항상 출연해가지고 제가 정세영 기자님을 제가 뵀지만 이 비하인드 이 승부 예측에 진심이세요. 진짜 이 작은 진심이세요. 코너 안에서 2년치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역시 회장님. 이번 주에는 과연 정말 맞추실 수 있을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무조건 맞추겠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선수는요. LG의 위닝을 예측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혹시 뭐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작전을 바꿨어요, 저는. 작전? 네,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자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친정팀인 LG한테 한 점을 더 줬다. 네, 그래서 위닝으로 가겠습니다. 그 생각은 안 바꾸신 거예요? 네, 이 작전입니다, 저는. 네, 그게 작전이에요? 네네네. 오, 이번에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이것도 새로운 작전? 네네. 자, 마지막으로 김민원 PD님 한번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들어볼게요. NC, KT 두 팀 다 상승세여서 세 경기 다 굉장히 팽팽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주목한 거는 박병호가 살아났다. 지난주에 첫 홈런 치면서 홈런 2개 쳤거든요. 네네네. 또 이번 시리즈는 박병호 시리즈가 될 거다. 박병호가 시리즈를 지배하면서 작은 차이지만 세 경기 다 박병호가 뭔가 차이를 만들어낼 거다.
저는 박병호 선수에 올인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이제 수입 같은 거는 걸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요. 키움에 위닝을 걸었는데, 선발을 봤을 때는 4-5 선발하고 1선발 뭐 이제 비슷한 것 같고, 단순하게 이번에는 저도 이제 키움이 홈구장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니까 키움의 1승을 더 줘봤습니다. 이렇게도 맞출 수 있겠죠? 파이팅! 네. 화이팅. 과연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 비하인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네. 오늘 어떠셨나요? 5월 5일은 저 비하인드에서 고정으로 된 것 같고요. 네, 매년 사과 방송을 하러 와야 될 것 같고 오늘이 저번보다 훨씬 더 편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더 편하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문적인 그런 이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서 들을 게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제가 이 판단하는 이 비하인드의 주인공은 우리 둘이 아니에요. 정세영 기자하고 네, 맞습니다. 김민환 PD가 주인공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두 분이 이끌어가는 이 비하인드는 굉장히 재밌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열심히 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가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근데 오늘은 제가 주제네요.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과일 줄 아는 진정한 어른, 서두국가로서 함께하는 비하인드 7번째 이야기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